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리도리입니다. 네, 본 채널은 파이썬을 활용한 기초 통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에서는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연산자란 무엇일까요? 연산자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기호들인 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연산자라고 합니다. 네, 다음과 같은 수식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수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수식은 피연산자와 연산자 그리고 수식의 결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연산자는 당연히 계산의 대상을 뜻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 기호를 우리는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은 이 연산자의 활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산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등을 우리는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런 연산자들은 수식 계산에 사용되는, 즉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연산자들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너무 긴 어떤 코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쉘 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연산을 해볼까요? 간단한 1 더하기 2는 얼마? 와 같은 것. 1 빼기 2는 얼마? 이런 연산들을 우리는 충분히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와 같은 것.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네, 파이썬에서 나머지, 목, 그리고 제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수 있으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나머지 계산을 할 때는 여기 10 나누기 3의 나머지를 계산해보라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즉 퍼센트 기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계산은 10 나누기 3의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머지의 의미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나머지라는 것은 산술에서 두 정수의 나눗셈 이후 온전한 정수의 몫으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남는 양을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10 나누기 3을 해보면 온전한 정수로 나눌 수 있는 건 3만큼이다. 즉 3 곱하기 3 하면 9라는 값은 온전하게 정수로 나눠져요. 즉 10에서 9까지는 온전한 정수로 나눠지는데 10에서 9를 뺀 1이라는 요 값은 정수로 나눠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한 예를 생각해 보면 25 나누기 6의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즉 25 나누기 6의 온전한 정수 부분은 4입니다. 즉 4 곱하기 6이면 24인 거죠. 즉 24까지는 6으로 온전하게 정수로 나눠져요. 네, 25 빼기 24인 요 1이라는 값은, 나머지 이 값은 6이라는 값으로 온전한 어떤 정수로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나머지라고 부릅니다. 요걸 우리는 나머지 계산, 즉 퍼센트 기호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퍼센트 기호가 나머지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산은 몫의 연산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10 나누기 3의 몫은 4입니다. 몫이라 함은 위에 나머지와는 조금 의미가 좀 다르죠. 몫이라 함은 수학에서 나눗셈의 결과, 정수 부분을 뜻한다. 여기 나머지 부분에서 이 정수 부분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우리는 몫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25 나누기 6의 몫은 이 정수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정수 부분이니까 당연히 4인 거죠. 이 몫의 연산자는 슬래시 2개를 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제곱을 한다면 2의 제곱은 얼마? 면 4인 거죠. 2의 3승은 얼마? 2의 4승은 얼마?
즉 거듭 제곱을 하는 걸 우리는 별표 2개를 쳐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리고 나머지와 목과 그리고 거듭 제곱의 연산까지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계산 말고요. 우리는 또 복합 대입 연산자라는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복합 대입 연산자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변수 할당을 배웠을 때 등호는 같다라는 의미보다는 저장한다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저장한다라는 할당한다는 이 등호와 다른 연산자들 여기에서 배운 뭐 플러스라던가 마이너스라던가 아니면 곱하기라던가 나누기라던가 이런 연산자들과 결합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런 예시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A에 3을 할당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이 A 변수에 추가로 2를 더해서 할당하고 싶다 라고 했다면 이렇게 등호로 사용되는 단순히 등호로 할당해서 계속 변수를 갱신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결합된 형태의 연산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둘의 계산 결과는 과연 같을까요? 다를까요? 한번 같이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변수에 우리는 3을 할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A라는 변수에 다시 할당을 할 건데 A라는 변수에 플러스 2인 값을 나는 할당을 하고 싶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프린트를 해보면 A라는 값은 얼마여야 될까요? 당연히 5라는 값이 되겠죠. 그와 반대로 좀 전에 PPT에서 보셨던 것 같이 B라는 값에 3을 할당을 하고요. B라는 값에 플러스와 등호 2라는 새로운 연산자를 결합된 연산자를 사용을 하여서 B를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값이 나올까요? 그러면 5라는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할 수 플러스 마이너스만 되느냐? 당연히 곱하기도 되겠죠. C라는 값에 우리는 3을 할당을 하고요. C라는 값에 곱하기 연산자와 등호를 같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6이라는 값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데 결과값은 다 똑같아요.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A와 B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을 보면 A라는 값에 3을 할당하고 다시 A라는 값에 A라는 변수에 더하기 2를 하라고 또 중복적으로 2A라는 값이 들어갔어요. 다만 요 복합대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단순한 플러스 등호 기호로 요 복합 기호로 추가적으로 요 B라는 값을 갱신을 하였죠. 즉 무슨 말이냐? A라는 값을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입을 수식을 넣어서 계산을 해줘서 이런 계산 결과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복합 대입 연산자를 그냥 단순히 사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요 수식 안에 어떤 계산식을 넣을 것이냐의 차이인데 이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A라는 값을 즉 변수를 갱신할 때마다 여기에 뭐 2만 더할 것이 아니라 뭐 3도 더하고 4도 더하고 5도 더하고 여러 가지 연산을 계속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러한 형태의 방식을 계속 쓰게 되면 이 A라는 값을 갱신할 때마다 A라는 변수명은 계속 요 수식에 나와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예시를 들기 위해서 단순히 A라는 변수명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크게 헷갈리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단순한 하나의 연산만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변수명이 굉장히 길다거나 아니면 조금 복잡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유사한 변수명이 있다거나 하면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을 한다거나 원래는 다른 연산자를 넣어야 되는데 그와 유사한 다른 그 변수를 넣었다면 연산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을 했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을 했다면 좀 전에 위에 있는 C의 연산을 보면 일단 3, 여기에는 10이라는 값을 넣겠고요. 곱하기 등호 2 더하기 3이라는 걸 넣으면 과연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23이 될까요? 아니면 50이 될까요? 면 50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이 의미는 곱하기의 의미는 10과 20을 먼저 곱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항상 수식에 있습니다. 얘는 그냥 연산 기호일 뿐이에요. 우선순위를 주지는 않아요. 우선순위는 항상 여기에 변수의 할당을 건 의미를 복합대입 연산자의 의미는 이 변수에 할당을 할 건데 등호는 할당의 의미이기 때문에 할당을 할 건데 어떻게 할당을 할 거냐?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 원래 정의되어 있는 요 값에 곱해서 할당을 해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 대입 연산자의 계산의 우선순위는 항상 여기 등호 뒤에 있는 요것이 우선시 된다 라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계산이 나올 때마다 종종 말씀을 드릴 테니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오늘의 연산자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외에도 다른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이 정도 간단한 수식 계산을 할 수 있는 연산자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연산자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